올해 기름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여의도 기름값인 것 같은데요. 2,6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뭐 이렇게 비싼 데는 아니더라도 2,000원대를 넘어가서 우리 노동자들이 실제로 일을 해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들에 처해졌었습니다. 이 사진은요, 7월 15일에 이 유가 폭등에 대한 정부 대책을 마련하라 라는 요구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사진입니다. 특히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적정임대료 쟁취해라. 어쨌든 이런 기름값 인상 같은 외부 상황에서도 우리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었습니다. 적정임금제 사업도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적정임금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을 계속하였고 2017년 12월에 정부에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의 하나로 적정임금제를 추진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가격 경쟁으로 본인의 이윤을 차지하려고 하고 저가 경쟁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이런 구조들을 막고자 적정임금제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관련된 사례라든지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들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 그리고 건설기계 노동자들, 건설 노동자들, 자재상들한테 이제 비용이 이제 가게 되는데요. 전체 통으로 공사비에서 70% 가고 40% 가고 20% 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저가 낙찰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목 따로,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임대료목 따로, 자재비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이 돈들이 각 주체에게 사고 없이 깎이는 일 없이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들입니다. 적정임금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시범사업도 진행했었습니다. 각 직종에 따라 시중노임 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고요. 한편 적정임대료 시범사업도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창원 가포 현장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했었는데요. 우리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임금과 임대료를 분리하고 시중노임 단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임대료에 대해서는 각 현장의 상황에 맞게 따로 이제 작성해서 쓰는 방식으로 이제 계약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쨌든 적정 공사비와 숙련 인력 확보로 내국인 채용이 증가하고 임금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결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2021년 2월에 적정임금 도입 관련 건설산업기준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 비용을 구분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공공사에서는 직종별, 기능별, 단위 임금 수준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적정 노무비에 대해서 조사한다라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토목건축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60개의 직종을 정해놓고요. 관련된 적정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건설기계 노동자들 역시 이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같이 싸워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현재 2022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입니다. 1년에 2번씩 시중노임 단가라는 게 나옵니다. 각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각 직종별 임금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 것인데요. 건설기계 운전사들 같은 경우에 23만 245원의
시중노임 단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임대료에서 뭐 기름값 빼고 감가상각비 빼고 뭐 잡재료 빼고 송호비 빼고 이 정도 임금을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건데요. 사실 여기에다가 상여개수라는 것과 휴직개수 뭐 25일 중에 20일만 일한다고 산정하는 것들을 포함하면 금액은 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적정임금제 사업을 이제 추진해야 되고요. 이 사업과 함께 추진되는 것들이 이제 표준임대차 계약서 개정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내용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임금과 임대료 부분을 나누고 적정임금을 요구하는 것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임대료 부분을 빼고 임금 부분은 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것들이 핵심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현재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보시면요. 월 기준 가동시간이 20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25일 만근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짜입니다. 특히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일요일에는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준임대차 계약서에도 하루 8시간 노동이 명시되어 있고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도 8시간 노동이 정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비가 오거나 공휴일이거나 이러면 200시간을 채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일 정도만 일하는 160시간을 기준으로 하자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200시간을 월대 계약을 했는데 200시간을 못 채웠다고 돈을 깎는 건설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기준 시간이 단축이 된다면 그런 폐해들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작년부터도 계속 추진해왔던 30일 이내 결제, 현행 표준임대차 계약서 약관을 보시면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30일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들을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적정임금 투쟁과 함께 표준임대차 계약서 개정 투쟁을 함께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7월 20일에 우리 펌프카 노동자들이 중심으로 물량도급을 철폐하자는 투쟁을 세종시 앞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건설기계를 이용한 다단계 도급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관련된 사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진 않을 텐데요. 대전의 신세계 현장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원청, 신세계건설, 그다음 하청, 시대건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금의 수금, 결제에 대해서 누구누구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 토사 운반이라든지 이런 계약을 해놓고요. 중간업자에게 이 공사를 실질적으로 맡겨버리는 그런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건요, 청주의 우미린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인데요. 원청이 아마 우미건설일 겁니다. 그리고 하청이 대성건설이라는 데입니다. 그런데 공사기간 중 발생한 토사운반 대금을 우량개발에 지급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역시 토사운반 계약을 맺고 공사를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다단계 도급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현재 건설산업기준법 제29조에도 다단계 도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하도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운반도급, 운반계약을 맺고서 실질적인 토목공사 현장을 실행하는 그 공사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물량도급, 레미콘 물량 기준으로 해서 펌프카와 타설공이 통으로 금액을 받고 펌프카 임대료와 타설공 임금을 나눠주는 그런 물량도급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당연히 물량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운행, 과속, 저임대료, 장시간 노동, 그리고 불법 장비 운행들이 횡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법망을 피해가는 계약 방식으로 건산법의 제재를 피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덤프 굴착기,
그리고 뭐 펌프카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다른 각 건설기계 기종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의 도급이 횡행하고 있다는 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운반 도급을 하게 되면 업자가 투사 운반을 맡고 투사 운반을 맡으면서 다른 덤프도도 부르고 굴삭기도 부르고 산수차도 부르고 인력도 불러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타인의 건설기계를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대를, 이걸 전대라고 하는데요. 이 전대를 막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건설기계 아닌 다른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안은 전대금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한편 이렇게 중간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합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서를 건설 현장에서도 우리 건설기계 노동자와 건설회사가 맺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도급업자와 우리 건설기계 노동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랬을 때 체불 문제, 그리고 건설기계 대여대급 지급보증제 가입 문제,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 문제 때 중간도급업자들이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건설회사와 쓰는 것들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이제 불법 장비들이 또 건설 현장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현재도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 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위를 강화하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우리 건설기계 조합원들 중에는 덤프 조합원들이 많았습니다. 운반도급을 처음에 위주로 이 다단계 도급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투사 운반 자체를 건설업으로 보자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투사 운반 계약을 맺으면 바로 다단계 도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입법 과제를 추진했었는데요. 이 관련된 문제점들이나 허점들, 그리고 일반 1인차주를 가진 우리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 전대금지로 이 방향을 돌렸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이 발의됐는데 전혀 논의되지도 못하고 끝났었습니다. 최근 8월 31일에 김주영 의원이 전대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이것들을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알려야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